우리를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복궁 낙서 사건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제목 보셨죠? 경복궁 낙서의 배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 경복궁 담장에 아주 크고 흉측하게 스프레이로 낙서를 해놔서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아, 진짜 못됐어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이 낙서를 지시했던 남성이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 남성이 무려 5개월간의 도주 끝에 최근에 검거가 됐습니다. 어허. 그런데요, 바로 어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에 네. 담배를 피우겠다며 나갔다가 갑자기 경찰서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머나! 그 이후의 상황이 영상으로 준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허허, 네. 경찰서 인근의 골목길입니다. 흰 옷을 입은 경복궁 낙서 지시범이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갑니다. 세상에. 그리고 그 뒤를 경찰들이 황급히 쫓는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네. 잠시 후에 경찰을 따돌린 남성 유유히 어디론가 걸어가고는 자취를 딱 감췄습니다. 어허. 경찰청은 정말 발칵 뒤집혔고요. 네. 총동원된 경찰들이 도심 일대를 샅샅이 수색하는 모습입니다. 아니, 저 경복궁 낙서가 벌어진 지 5달 동안 도망 다니던 인간을 어렵게 검거했는데 그걸 조사하다가 눈앞에서 놓쳐요? 그리고 또 버젓이 저렇게 지금 다 경찰들이 고생하면서 지금 찾으러 다녀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쫓아갔는데 누가 경찰이 누가 도망간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아니, 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재근 평론가 경찰 사방에 경찰이 깔린 데서 조사를 했을 텐데 그걸 눈앞에서 놓쳐요, 이걸 지금? 그렇습니다. 저 30대 남성인데 저 30대 남성이 도주한 장소가 서울경찰청입니다. 어머, 세상에. 거기에서 어제 오후 1시 50분경에 조사를 받다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로 에? 수사관 2명이 감시하는 가운데 담배를 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갑자기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도주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경찰청에 지금 비상에 걸렸고 네. 총력 추적해서 한 2시간 정도 지난 3시 40분경에 인근 교회 건물 옷장에서 발견이 됐는데 아, 잡긴 잡았어요? 그렇습니다. 아하. 2시간 만에 다시 검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30대 남성이 작년 12월에 10대 2명한테 경복궁에 낙서하라고 지시를 한 이후에 5개월 정도 동안 도주를 했었거든요. 아. 그리고 나서 지난 22일에 아주 힘들게 체포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한번 또다시 도주를 시도했던 겁니다. 바로 저 인간입니다. 저 인간이 5달 동안 전국을 숨어 지내고 도망 다니다가 지난 22일 날 전남에서 체포가 됐어요. 5개월 만에. 그런데 이걸 조사하다가 눈앞에 놓쳐요. 지난주에 구속될 때 당시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서시킬 이유 뭡니까? 불법 사이트 홍보 목적이었네. 도망다니라고 한 이유 있습니까? 담벼락 복구 작업하는 거 보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본인 말고 다른 공범 있어요? 한 말씀 해주시죠.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본인 지시받고 나쁜 행동한 미성년자에게 할 말 없어요? 사과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억울한 거 있습니까? 맞아,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하시죠. 안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건가요? 아니 지금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일절 함구하고 있는데 저 인간 지금 괄호치고 이 팀장이 돼 있는데 저 인간이 어디 회사 뭐 팀장을 맡고 있는데 왜 이 팀장으로 지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10대 2명이 낙서를 하고 지시를 받은 사람이 지시를 한 사람이 이 팀장이라 그랬고 네. 그 낙서 내용에 보면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운영자입니다. 아, 일명 그래서- 이 팀장으로 통하는군요. 네, 근데 아. 박모 씨인데 이제 이 팀장이라고 그렇게 본인 스스로 성도 다르게 해가지고 10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 팀장이라고 아하. 해서 추적을 해왔던 건데, 네. 근데 저 남성이 이제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구속이 됐거든요. 당연히 네. 구속이 됐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출정 나와서 이제 조사를 받은 거예요. 서울경찰청에서. 그럼 수갑을 안 채우나? 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찹니다. 아. 그러니까 구치소나 아니면 유치장 내에서 서울경찰청에 유치장이 없으니까 아마 서울구치소에서 오면 수갑을 차고 포승줄이 있는 상태로 들어와서 조사할 때 다 풀어줘요. 아. 근데 그건 인권 차원에서 풀어주는데 네.
이제 보통 이제 수사관들이 이제 뭐 진술에 좀 더 협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끔은 이제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잠깐 좀 쉬었다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담배 한 대만 좀 피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보통 경찰들이 데리고 나가서 담배를 하나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 지금 이 남성은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하하. 그리고 그걸 담배를 피다가 미리 계획을 한 건지 피면서 여기 뛰어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본인 손이 자유롭잖아요. 하하.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수갑을 채우지 않고 조사하는 건 맞지만 그 이후에 나와서 흡연을 하게 하고 그때 수갑 안 찬 상태잖아요. 네네. 그에 대해서 혹여라도 이제 관리 소홀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남성, 이 인간 입장에서는 손정혜 회사님 무거운 죄가 하나 추가됐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남성 문화재보호법 위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작 조사를 더 해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을 배포하고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배포하니까 몹쓸 인간이었네요, 인간이. 같이 적용돼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체포된 피의자가 도망가면 형법상 도주죄가 또 추가가 되죠. 도주죄 자체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기 때문에 법정형은 높진 않지만 네. 수사 과정 중에 도주한 도주죄가 적용된 피의자들은 사실은 선처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반성하고 자백하고 수사기관의 협조에도 모자른 마당에 그 틈을 타서 도망가 버리려고 했잖아요. 수사력도 엄청 낭비됐습니다. 네. 이분 때문에 또 징계받거나 문책당하는 분들도 존재할 그럴 수 수 있기 있어요. 네. 때문에 뭐 중형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형벌만 받는다고 끝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사실 문화재 복구 비용 1억 5천만 원 소요됐잖아요. 지금 국가유산청이 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니 형벌뿐만 아니라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도 지금 배상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저 몹쓸 인간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낙서를 지시했던 몹쓸 인간이에요. 저 몹쓸 인간은 합당한 처벌 받길 바라고요. 그리고 경찰은요. 100번 양보해서 한 번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쳐요. 물론 국민들께서 시청자들께서 용납하시진 않겠지만 자 그렇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경계도 잘하고 정신 바짝 차려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